반갑습니다. 블로그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간단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 많은 분들이 블로그를 시작할 때 실수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냥 생각하시는 거가 이제 제가 설명드리는 거랑 완전히 다를 수도 있어요. 블로그 새로 만드시는 분도 있을 거고, 기존에 블로그 아이디를 가지고 있으신 분도 있을 건데요. 먼저 그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블로그 강의를 집에서 찍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기존에는 스튜디오에서도 촬영하고 많이 해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고 싶은데 가장 좋은 장소가 저희 집에서 직접 하는 걸 보여드릴 수 있는 모습이겠더라고요. 저희가 집에서 하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런 장소에서 찍는다는 거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년간 유튜브 찍으면서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블로그 강의까지 찾아주시니 약간 막중한 책임감이 듭니다. 처음으로 이야기할 거는 블로그 시작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예요. 블로그 시작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작년이랑 올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블로그 시작을 도와드려 봤겠어요. 대부분 다 똑같은 실수를 하십니다. 블로그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하시는 생각, 제가 하는 게 맞는지 볼게요. 보통 한 달, 두 달 하고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한 달, 두 달 하고. 근데 여러분, 블로그는요 20년 된 플랫폼이에요. 2003년에 블로그가 나왔고요. 고인물들은 15년, 17년, 제가 17년이죠. 막 18년, 19년 했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 판에서 한두 달하고 노출이 안 되고 누락되고 막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보면은 블로그는 조금 긴 호흡을 가지고 가야 되는 플랫폼이다. 이걸 이해하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려드린 분들 6개월, 1년 만에 충분히 100만원, 200만원 내고 있으니까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안 된다. 어차피 여러분이 뭘 하건 간에 블로그에서 글이 안 뜹니다. 지수가 굉장히 높은 블로그가 있다. 뭐 그러면 얘기 다른 텐데. 그리고 뜨면 좋다. 뜨면 좋아해야 하는 일. 글이 뜬다는 거는 네이버에서 노출돼서 상위 노출됐을 때 사람들이 타고 들어오는 글 말하는 거겠죠? 안 뜨는 건 당연한 겁니다. 지금 하는 의욕이 많이 꺾였죠. 근데 블로그 마인드셋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보통 블로그 처음 하시는 분들이 글을 10개에서 15개 쓰면 한 개가 뜹니다. 만약에 글 10개, 15개 썼는데 몇 개 더 썼다. 그러면은 평균 이상이신 거예요. 그러면 떴다라는 거는 키워드를 잡았다라는 소리예요. 그죠? 글을 썼는데 떴어. 그럼 이것은 내가 키워드를 잡았고 상위 노출이 되었다.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하루에 글 한 개 쓰고 15개마다 한 개씩 상위 노출되면은 한 달에 키워드 2개밖에 못 잡으니까 하기 싫어해. 이게 당연한 건데. 왜 그러냐면은 이 이후에 방법을 모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키워드를 하나 잡았다 칠게요. 제가 지금 여기 스타벅스 텀블러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게 커피 블로그를 하기로 했어. 그러면은 뭐 커피 원두 이런 게 떴어. 2개. 한 달에 2개를 먹었어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 실수를 하는 게 내가 이거 떴어. 그러니까 다음에 안 써요. 제가 유튜브에서는 막 소대 책임질 권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키워드를 잡으면 절대 놓치면 안 된다. 이게 블로그의 기본이지만 사람들이 가장 모르는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키워드를 한번 띄었으면요 다음에 썼을 때도 뜰 확률이 높겠죠. 여러분이 썼던 방식이 맞다는 거고 사람들의 반응이 있기 때문에 더 뜨기가 쉬워요. 그러면 다음 달에도 뜹니다. 다음 달이 되면은 키워드 2개가 더 추가되겠죠. 그러면 그때는 4개의 키워드를 다룹니다. 그럼 뭐예요? 더 많은 방문자, 그리고 더 높은 블로그 실력, 키워드 서칭 능력 이런 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키워드 50개를 제대로 잡고 있다. 그러니까 키워드가 세부 키워드일수록 잡기 쉽고 메인 키워드를 잡기 어려운데 키워드 50개를 잡고 있으면 파워블로거. 블로그로 먹고 살 수 있음.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1년에 한 달에 2개 잡았을 때 24개를 먹을 수 있고 2년이면 뭐 중간에 흘릴 수도 있어요. 2년만 바보처럼 해도 파워블로거가 될 수 있다. 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럼 왜 키워드 50개를 먹었는데 이걸로 먹고 살 수 있냐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아까 텀블러 이야기를 했으니까 키워드 중에서 예쁜 텀블러, 맛있는 원두, 뭐 커피 원두, 뭐 스댕 텀블러 이런 키워드를 먹었다고 칠게요. 돈은요, 버는 돈은요 광고주한테서 저한테 옵니다. 그러면 딱 이걸 봤을 때 광고주가 있죠. 텀블러 파는 회사 사장님들이 이 예쁜 텀블러라는 글이 떠 있는 걸 보고 저한테 연락 올 겁니다. 그리고 원두 파는 회사 대표님이 이 맛있는 원두라는 키워드를 보고 저한테 연락 올 겁니다. 커피 원두, 맛있는 원두 둘 다 갖고 올 수가 있군요. 그러면은 아까 말했듯이 50개를 먹었으면요. 하나에 10,000원이면 그러면 이제 한 달에 50개를 쓴다고 치면 50만 원이죠. 근데 하나에 10,000원짜리 안 하잖아요. 5만 원이어도 250만 원. 제가 근데 보통 평균 단가가 20에서 30이에요. 그냥 되게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50개 글 쓰기 싫으니까 뭐 이렇게 조절해서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워드라는 게 돈이다. 키워드 잡는 게 실력이다. 키워드 돈 되는 거 잡는 게 실력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앞으로 블로그 흐름이 어떤 식인지 대충 짐작이 되시죠? 답은 키워드를 절대 놓치지 않아야 한다. 이 생각을 가지고 블로그를 시작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시간이
몇 년이 아껴주시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개념을 모르는 초고수들도 아직 막 진짜 막 몇천 명, 만 명 오는데도 이 개념을 몰라. 똑같잖아요. 그냥 맛집 갔어. 맛집 가서 글 썼어. 그럼 다음에 A마트 갔어. 썼으니까 안 써. 이렇게 생각해.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지. 이렇게 안 해야만 돈을 벌 수 있는데 다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 개념만 알고 있어도 지금 돈을 벌 수 있는 블로거가 되었다는 소리입니다. 키워드 잡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천천히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요. 이 마인드셋을 가지고 가는 게 정말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달에 뭐 1월 시작했어. 1월에 2개 잡고 2월에 2개 잡고 이런 식으로 키워드 잡는 게 늘어나는 거예요. 왜냐면은 여러분은 바보가 아니잖아요. 학습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키워드를 잡는데 이렇게 하면 잡는 거구나, 뭐 감을 잡는단 말이에요. 아까 말했던 예쁜 텀블러 같은 경우에는 광고주가 문의를 넣을 수 있는 상업적인 키워드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 텀블러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보통 정보를 보러 오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뭐 스타벅스 텀블러 홀리데이 에디션 어떤 모양인지, 가격이 얼마인지. 그러면은 검색량은 이게 많을 수 있어도 이 상업성 키워드보다 결국엔 돈이 안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정보성 키워드를 많이 먹게 되면은 방문자가 많이 늘게 되고요. 상업성 키워드를 많이 먹게 되면은 방문자는 아닐지라도 약간 돈을 장기적으로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조절하면서 가는 게 도움이 되고요. 인플루언서가 되라고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에서 많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인플루언서가 되시면은 여기서 상업성 키워드, 정보성 키워드, 그리고 키워드 챌린지라는 하나의 수익 파이프라인을 더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요거는 지금 어려운 내용이니까 이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뭐다? 한 50개 정도 제대로 먹으면은 파워 블로거다. 근데 이게 전부 다 무조건 플러스 개념은 아니에요. 중간에 여러분이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노출됐는데 누구한테 빼앗길 수도 있고. 특히나 저는 상위권 블로거이기 때문에 계속 빼앗고 빼앗는 싸움이 일어난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키워드 때문에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막 하게 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글이 안 뜨는 게 당연한 거고, 글이 뜨는 게 엄청 기분 좋은 일이고, 글이 내려가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왜 당연한 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당연하지 않은 거를 막 당연하다 생각하냐고. 그렇기 때문에 블로그를 다들 못 하시는 거예요. 막 적절히 기뻐할 때 기뻐하지 못하고, 뭐 기분 나빠할 필요도 아닌데 기분 나빠하고. 그러니까 블로거들이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저는 굉장히 많이 답답했어요. 그리고 이 마인드로 접근을 하는 걸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렇게 접근을 했을 때 오래 해요. 그리고 블로그는 오래 하면 돈을 벌 수 있는 플랫폼이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블로그는 직장이다. 직장인과 사업가가 많이 비교가 됩니다. 직장인들이 보통 월급 한 200 벌고 사업가들이 막 1000만 원 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해요. 아니, 직장인은 200만 원 버는데 사업가는 1000만 원 버니까 직장에서 5달이라는 게 사업가의 한 달 월급이네? 라고.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아시지 않아요? 사업가는 이달에 1000만 원을 벌어도 다음 달에 마이너스 2000만 원이 찍힐 수도 있어. 그리고 이 번 돈을 사업에 재투자해야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나중에 연말에 세금도 엄청 때려 맞을 수가 있어. 근데 직장인이 좋은 게 안정감이라는 거 모두가 알잖아요. 사업가는 불안정하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블로그가 약간 SNS계에서 직장인 같은 포지션이거든요. 블로그가요, 만약에 100만 원을 찍잖아요. 그러면은 다음 달도 거의 100만 원을 벌고, 그 다음 달도 거의 100만 원을 벌고, 200만 원을 벌면은 그 다음 달에 200만 원. 근데 제가 유튜브 처음으로 했을 때 100만 원 벌었는데 다음 달에 10만 원 벌었어. 블로그가 SNS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플랫폼이에요. 대신 직장처럼 해줘야 돼. 직장처럼. 여러분, 직장 제때제때 가야 되죠. 그냥 아무리 힘들어도 가고. 왜냐면 그냥 직장이니까. 출근해야 되니까. 비교적 사업가가 뭐 출근이 자유롭긴 하죠. 근데 얘네들도 토일 없어. 제가 그렇거든. 여기는 1, 2포 해야 돼요. 1, 2포 하든 3포 하든 해야 돼. 내가 정한 거 해야 돼. 이게 출근이야. 여기는 약간 자유로운 느낌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블로그가 SNS계의 직장인이고 성실하고 꾸준히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블로그 했을 때 결과적으로 굉장히 높은 만족도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블로그가 주변 사람들 도와주고 되게 좋고, 내 사업이 생겼을 때 내 사업을 홍보하기도 너무 좋고, 이게 진짜 지금 완전히 저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장인 월급이 굉장히 저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꾸준히 쌓이는 소득, 근로소득이 엄청 저평가를 받고 있는데 블로그도 지금 엄청나게 저평가를 받고 있는 플랫폼이다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블로그가 이렇게 좋은 것도 알겠고 블로그를 하는 방법도 알았으니까 지금부터 잘 따라오셔서 좋은 블로그를 만들어서 성공하고, 그리고 나중에 저희한테 한번 자랑하러 와주시길 기대하면서 첫 번째 블로그 시작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부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